네, 반갑습니다. 한자를 쉽고 빠르게 공부하는 한자 공부 요렇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빗자루를 가리키는 비추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총 7개의 글자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추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7개의 글자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의 모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들이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할 글자들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오늘 배우는 글자의 핵심 글자인 비추라는 글자의 모양이 보이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그 모양이 약간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핵심이 되는 비추라는 글자를 먼저 공부하고 나머지 글자들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추라는 글자는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상형의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대상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잖아요. 자, 그러면 이 글자는 어떠한 모양을 본떴냐? 바로 이 글자의 뜻이 비기 때문에, 즉 빗자루기 때문에 당연히 빗자루의 모양을 본떴겠죠. 네, 맞습니다. 바로 빗자루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글자의 모양을 보는 순간 빗자루가 떠오르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이 글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윗부분은 바로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 포크 모양의 저 모양은 뭐냐면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우 또는 오른손우라는 부수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의 다른 모양입니다. 저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 모양은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나머지 아랫부분은 그럼 뭐냐? 아랫부분은 당연히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모양을 본떴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은 빗자루의 모양인 거예요. 아시겠죠? 얘기를 듣고 보니까 빗자루 같아 보이시기도 하시죠? 네, 맞습니다. 저렇게 아래로 쭉 내리뻗은 게 비의 그 여러 개, 그 빗자루의 여러 개 그 쓰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손에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시는 그런 행동을 하실 때마다 이 비추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추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손에 빗자루를 들고 뭘 하겠어요? 그렇죠. 쓸겠죠. 맞습니다. 바로 그 쓰는 것을 나타낸 쓸다소라는 글자입니다. 쓸다소. 자, 이 쓸다소라는 글자는 비추라는 글자에 왼쪽 부분에 뭘 더해줬냐? 바로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수라는 부수 글자를 더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글자는 사람의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에 빗자루를 들고 당연히 청소하면서 쓸겠죠. 그래서 쓸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쓸다소라는 글자입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소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소재라고 할 때 그 소자 또는 소탕에서의 소자, 청소에서의 소자가 바로 이 쓸다소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쓸다소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며느리를 나타내는 며느리부라는 글자예요. 며느리부. 자, 며느리부라는 글자는 재밌게도 오른쪽에 비추라는 글자와 왼쪽에 여자를 가리키는 여자여 이 두 개의 글자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자, 그럼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여자는 여자인데 빗자루를 들고 있는 여자라는 소리예요. 이게. 그럼 뭐냐면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을 때 살림을 맡기잖아요. 살림을 맡기는데 허드렛 일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빗자루를 손에 들고 청소하고 있는 며느리를 나타낸 글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청소하는, 살림하는 며느리를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소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부인이라고 할 때 그 부자 또는 부부에서의 부자, 주부에서의 부자가 바로 이 며느리부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성분이 또 특히나 엄마, 우리 엄마나 아니면 이제 와이프 이렇게 집안의 여성분들이 손에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때마다 이 며느리부라는 글자를 연상하신다면 아주 쉽게 바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돌아가는 것을 나타낸 돌아가다 귀라는 글자입니다. 돌아가다 귀. 자, 이 글자는 오른쪽에 비추라는 글자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상한 모양의 글자가 있죠. 그래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비추라는 글자는 빗자루를 나타내는 비추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본래 이 글자는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며느리부라는 글자의
줄임이에요, 줄임. 그래서 왼쪽 부분이 줄어든 거겠죠. 그리고 이 글자의 왼쪽에 있는 그 글자들은 뭐냐? 이것은 왼쪽은 윗부분과 아랫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은 쌓이다 퇴라는 글자예요. 쌓이다 퇴. 뭔가 차곡차곡 위로 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은 뭐냐? 이건 멈추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멈추다 지라는 글자예요. 멈추다 지.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바로 쌓이다 퇴라는 것은 뭐가 쌓인 거냐? 그 시간이 쌓인 겁니다. 시간이 쌓여서 해가 한 해, 두 해 쌓여간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멈추다 지라는 글자는 뭐가 묻혔냐? 바로 사람이 결혼을 해서 그 처가살이를 하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 집에 들어가서 처가살이를 하는데 처가살이를 하는 그 기간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뭐냐? 오른쪽은 며느리 부라고 그랬잖아요. 자기의 와이프, 즉 우리 집으로 데려갈 그 여자는 며느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는. 그래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나의 본가로 돌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먼저 처가살이를 몇 년 한 다음에 그 처가살이의 그 기간이 끝나고 와이프를 데리고 본가로 돌아가는, 그래서 돌아가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 돌아가다 귀라는 글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돌아가다 귀라는 글자고,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각되냐? 바로 귀가라고 할 때 그 귀자, 또는 귀납에서의 귀자, 귀환에서의 귀자, 또는 복귀에서의 귀자가 바로 이 돌아가다 귀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먼 곳에 가셔서 집에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옛날 영화나 어떤 옛날 이야기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자기의 본가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실 때마다 이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다 귀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침노하다 침이라는 글자예요. 침노하다 침. 자, 이 글자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시면 이 글자의 오른쪽 부분이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핵심 글자로 배웠던 비추라는 글자가 그 모양이 약간 다르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왼쪽 부분과 그리고 오른쪽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오른쪽 부분도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위아래로 나눠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는 왼쪽에 있는 글자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글자의 윗부분, 그리고 오른쪽 글자의 아랫부분, 이렇게 세 개의 부분을 나눠 살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왼쪽은 어떤 글자냐? 이 글자의 왼쪽은 바로 사람을 가리키는 사람인이라는 부수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글자의 오른쪽의 윗부분은 뭐냐? 이것은 바로 이번 시간의 핵심이 되는 비추라는 글자의 줄임이에요. 줄임. 그래서 줄임이고, 그러니까 이 가운데 그 윗부분은 비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오른쪽의 아랫부분은 사람의 손을 가리키는 손우 또는 오른손우라는 부수글자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부분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빗자루를 손에 쥐고 있다를 강조한 겁니다. 아시겠죠? 빗자루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을 강조해서 표현한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왼쪽은 사람이에요. 즉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손에 빗자루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데, 그 뜻은 침노하다 또는 침입하다라는 뜻이에요. 침입하다. 뭐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뭐냐면 사람이 손에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는 겁니다. 청소를 하면서 이렇게 빗질을 막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빗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를 들고 그 제자리에서만 빗질을 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빗질을 하면서 계속해서 점점 빗질을 해 나가는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쓸고 나가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빗질을 할 때 그 빗질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어떠한 영향력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어떠한 그 동작들이 다른 사람의 영역까지 침범한다라는 걸 침범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침노하다의 뜻의 글자가 됐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침략이라고 할 때 그 침자, 또는 침입이라고 할 때 침자, 침해에서의 침자가 바로 이 침노하다 침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침노하다 침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어떤 글자냐? 바로 적시다 침이라는 글자예요. 적시다 침. 이 적시다 침이라는 글자는 조금 전에 봤었던 침노하다 침이라는 글자에 물숫자를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침노하다 침에서의 왼쪽에 있는 사람이라는 부분이 이 물숫자가 결합이 되면서 생략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적시다 침이라는 글자인데, 이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뭔가 침입하고 점점 침노해 가는데 뭐가 침입해 가는 거냐? 바로 왼쪽에 있는 물이 침입해 가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물에 적셔지는 것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재밌죠. 그래서 물이 어디론가 침입하는 것을 적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느 때 사용되냐? 바로 침투에서의 침자 또는 침식에서의 침자, 그리고 침례. 이것은 침례는 침례교회가 있잖아요. 침례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침례라고 합니다. 그 침자입니다. 아시겠죠? 그 침례. 그래서 침례에서의 침자가 바로 이 적시다 침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시다 침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 글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자는 잠자는 것을 나타낸 잠자다 침이라는 글자입니다. 이 잠자다 침이라는 글자도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자의 윗부분, 그리고 윗부분이 하나의 글자고,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의 왼쪽, 그게 또 하나의 글자고, 그리고 나머지 오른쪽이 또 하나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의 아래쪽의 오른쪽, 그 오른쪽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었던 침노하다 침이라는 글자의 획줄임이에요. 그래서 침노하다는 게 어디에 쭉 침입하는 거잖아요. 침입하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글자의 윗부분은 뭐냐? 사람이 사는 집을 가리키는 집면이라는 부수글자입니다. 집면. 그리고 이 글자의 아랫부분의 왼쪽은 뭐냐? 왼쪽은 나무조각장이라는 부수글자인데 어떠한 나무 조각을 가리키는 글자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집 안에 있는 나무 조각,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나무로 만든 가구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집 안에 있는 나무로 만든 가구에 사람이 침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그렇죠. 침대입니다. 침대에 이렇게 나무로 만든 침대에 잠자기 위해서 몸이 쑥 침입해서 들어가는 거, 그것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잠자다 침이라는 글자가 된 거예요.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침대에 잠을 자기 위해서 쑥 몸을 누울 때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쑥 들어갈 때마다 이 잠자다 침이라는 글자를 연상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글자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용되냐? 바로 침대라고 할 때 그 침자, 또는 침상에서의 침자, 침낭에서의 침자, 또는 취침에서의 침자가 바로 이 잠자다 침이라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비추라는 글자와 그 글자가 만들어내는 글자, 이렇게 해서 총 7개의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공부한 글자들을 한번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한 글자들은 먼저 핵심이 되는 비추라는 글자를 살펴봤죠. 그래서 비추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다음으로는 비를 손에 들고서 청소를 하는, 빗질을 하는 그 쓸다 소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그리고 여성분이, 집안에 있는 여성분이 손에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고 있는 그런 며느리 부라는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다 귀라는 글자는 남자가 처가살이를 몇 해 그 시간이 쌓여서 그 기간을 멈추고 와이프, 며느리를 데리고 집으로 본가로 돌아오는 돌아가다 귀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그리고 침노하다 침이라는 글자를 살펴봤어요. 침노하다 침은 사람이 손에 비를 들고 이렇게 쓸어 나가는 것을 여러분들 연상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물이 그렇게 어딘가에 침입해 들어가는 것을 적시는 것을 표현한 물 숫자를 더해준 적시다 침이라는 글자를 살펴봤고, 마지막으로 잠잘 때 우리가 침상에 쑥 침입해 들어가는 잠자다 침이라는 글자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이번 시간에 배운 글자들도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먼저 그 음이 비추라고 해서 추라는 음으로 시작돼서, 두 번째로는 쓸다 소에 가서는 추가 치읓이 시옷으로 바뀌었습니다. 치읓과 시옷은 거의 비슷하게 같은 범위 안에서 그 음이 바뀌는 그런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쓸다 소라는 글자로 초성이 바뀌었고, 두 번째 며느리 부에서는 이게 회의 글자예요. 새로운 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다 귀라는 글자도 새로운 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침노하다 침도 비추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침에서부터 다시 만들어진 2차 결합한 적시다 침, 잠자다 침이 그대로 침이란 음을 계속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음의 패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쉽고 빠르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공부하겠고,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